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점심은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살짝 이제 배가 부르고 또 뭔가 좀 졸리기도 한 시간인데요. 남들 멍하게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돈벌 궁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주식 격언 중에요. 남들이 살피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종목 말고 소외되어 있지만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잘 고른다면 거기서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꼽아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종목 중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이리버 꼽아봤고요. 그리고 YG1, 셀바이오텍 세 종목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오늘 시장에서는 잘 나가는데요. 오늘이라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아닐까 한번 전문가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 해결해드립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열어둘 거고요. 02786-1021-1023번 문자 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한시진 스테이트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쉬어갑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오늘 시장 노트 한번 열어볼까요? 양지수 모두 쉬어가는데요.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뭐 국제유가 상승 부분도 그렇고 또 이번 주 후반에 미 연준 위원들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증시 다시 힘 받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업종별로 들여다봤을 때는 IT와 증권업종이 좀 밀리고요. 철강업종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네, 시장 한번 읽어볼게요. 코스피는 0.78%의 하락이군요. 2423. 파란불 정말 오랜만에 보죠. 오늘 닷새 만에 하락세 진행되는 것 같아요. 19포인트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되고요. 2420포인트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수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은 그래도 장 초반에는 순매도였던 것이 사제로 돌아선 모습이긴 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1,476억 원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시장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많이 올랐죠?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데 이 정도 조정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0.77%의 하락. 86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수급이 그렇게 탄탄하진 못해서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함께 팔고 나갑니다. 외국인이 1,097억 원, 기관 투자자가 372억 원 팔면서 시장 대응합니다. 종목별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돋보이는지요. 삼성엔지니어링, 또 한미약품 어제 우려가 컸는데 또 오늘은 괜찮습니다. 고려아연 또 상승에 나서고요. 카페24, 나스미디어 등등요. 체크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만에서 그 수주했다는 공세 수주 계획 안이 나왔습니다. 1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관련한 소식 속에서 장중할 때는 상승폭을 좀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상승폭을 다 반납했네요. 16,150원에서 현재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OLED의 어떤 조연급이었던 것이 이제는 주연급으로 주인공 자리를 되찾아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대형 OLED 패널에서 매출이 많이 잡혔다면 올 2분기부터는 중소형 쪽에서도 LED 패널 쪽에서도 매출이 상당 부분 잡힐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이고요. 73,300원에서 현재가 형성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나스미디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저녁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오전 시간에 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 경기를 시청을 많이들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이 업체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라고 투자자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2.57%의 상승으로 근데 장중 상승 부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어요. 이 시각 현재는 79,800원 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죠. 다날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중국 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 중국에서의 지난해 모바일 결제 금액이 우리 돈으로 1경이 넘어갔다고 해요. 이 1경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가늠도 안 될 수치인데 중국에서는 1년에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이 연평균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다날 쪽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5,570원 선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구체적인 전략들 필요하시죠? 세 종목 꼽아놓고 있고요. 두 분의 전문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종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 나와 계시고요. 한국투자증권 안유스탁 최용화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괜찮은 종목 없나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리버입니다. 이 업체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이죠. 최근 SK텔레콤과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손을 잡으면서 시장에서는 이 아이리버가 음원 유통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많이 쏠리는 걸까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해서 한 40% 이상 급등한 바 있고요. 현재는 3.9%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 한번 두 분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외쳐주세요. 아이리버 지금 주가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정태근 팀장님 먼저 의견 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이리버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최대 수혜는 저는 SK텔레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SK텔레콤 음원 시장에 음원 서비스를 이제 기존 지니뮤직이라든지 멜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겠다는 그게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음원 서비스를 진행을 했을 때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컨텐츠 수익은 제가 봤을 땐 지금 데이터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일단 컨텐츠 수익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SK텔레콤이 마지막에 수혜가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의 변화가 음원 시장이 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캐파가 커진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히 방식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 방식의 어떤 변화 속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존에 제작사가 만들고 이런 부분 음원 사이트가 유통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음원 사이트가 소위 말하는 제조업체가 마트라든지 그리고 쇼핑몰에 런칭을 하는 것처럼 SK텔레콤이 한 서비스로서 런칭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SK텔레콤이 실시를 하게 되면서 그런 음원 서비스의 어떤 공급 방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불법 다운로드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 기존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어떤 불법 다운로드 내에서 빠져나왔던 수익들이 실질적으로 제작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수익들이 또 2차적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리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런 직접적인 다이렉트 거래를 하게 되면서 B2B 그리고 B2C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SK텔레콤이 최종적으로 수익이 되는 주요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 SK텔레콤 음원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어떤 독점 유통을 가져간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독점 유통권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 요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의 종목들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상승하기 마련인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요 종목 21선까지 있다는 종목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1선 부근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N자형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 일단 실시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는 것이 저는 또 천장이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흐름 패턴을 보게 된다라면 급등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또 급등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2차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 그리고 최근에 작년 7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SM에서 아이리버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차트의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처음부터 나왔었던 이 세 번의 어떤 패턴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도 과거와 같이 급등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천장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일단 맞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는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등시 매도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00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러프하게 좀 7,450원 정도 설정을 하고 대응하신다라면은 기술적으로도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아예 SK텔레콤을 좀 관심권에 넣어두는 네.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5G라든지 그리고 음원 서비스를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 SK텔레콤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아이리버. 일단 저희는 이 시각 아이리버를 놓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천장을 뚫는다라고 외쳐주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최영호 연구원님, 어떤 쪽이 좋아 보이길래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는 딱히 이렇게 설명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과거에 계속 적자였고 부채 부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SK텔레콤의 어떤 모회사가 들어오면서 부채 부담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재무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동사가 예전에 이제 SK텔레콤이 SMCNC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SM엔터가 이제 아이리버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아이리버는 또 SMLDC, 그러니까 일본 팬들을 대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버가 갖고 있었던, 저희 예전에 이제 아이리버의 MP3를 또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추억의 어떤 그런 회사, 과연 이제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끝날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음원 관련된 그 스피커와 관련된 걸 아예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부분들을 또 SM과의 또 협업을 통해서 제작을 또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SK텔레콤을 이용을 해서 SM엔터나 JYP,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엔터, 이런 소속 가수들의 음원 유통을 또 맡고 있고, 요즘에 이제 굿즈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어떤 물건들을 상품화해서 판매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통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리버가 당장에 이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거나 단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당분간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사드 이슈가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면 아이리버도 그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만큼 또 높은 수익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높지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 정도 매입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은 8,8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7,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가격을 각각 들어봤는데 엄청난 또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네요. 그죠? 예. MP3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 아이리버의 그 목에 걸 수 있는 MP3를 손해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추억 돋네요. 아이리버 점검 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YG-1을 선택해봤습니다. 올해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네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에 대한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되고 신규 제품 매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매출이 한 작년보다 한 580억 원 늘어날 거다. 영업이익도 100억 원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굉장히 좋아요. 19,25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YG-1. 자, 두 분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 천장입니까?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천장이다. 자꾸 엇갈려요. 최영화 연구원님 먼저 네. 듣겠습니다. 이번엔 천장이다 이네요. YG-1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던 종목이고요.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천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추세 상단 부분에 조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의견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늘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동사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의 한 기업을 지분을 이제 매입하게 되면서 그 솔리드 부분만 있었던 제품군을 이제 인서트 절삭기계 공구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진행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제품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진행 단계가 사실 그렇게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급등 사유는 사실 어저께 이 YG1에서 올해 실적을 대략적으로 공시를 띄웠습니다. 네. 예상 실적을 띄웠는데, 그게 증권사 평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PE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일시적인 좀 상승 쏠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일 당장 급등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지금 수준에서 굳이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경기 회복이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경기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사의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뭐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의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의 의견은 좀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좋다.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야지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지금 19,2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7,000원대 중후반 정도 네, 오면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장이다라고 외쳐주셨지만 부정적인 의견이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붙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팀장님, 천장 뚫는다였죠? 네. 그동안 뭐 자꾸 천장이다 의견들하고 구박받았는데 그래서 그러신 건 아니죠? 천장을 그래서 그런 건 뚫는다고?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묻지도 따지지 말고 들어간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요? 예. 신고가가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간단하게 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은 고민을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절삭 공구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연구님이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결국에는 실적 얘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이죠.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꾸준하게 계속해서 2분기 실적 호조, 3분기 실적 호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전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의 성장폭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런 실적 힘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상 최대 실적에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될 것인가,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0%에서 40%가량의 고성장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10% 영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12% 그리고 14%가량 계속 확대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도 긍정적 요인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 모멘텀이 조금은 선반영되기 전까지는 요 상승의 힘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전 천장을 뚫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상태를 보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60일선이죠. 소위 말하는 작년 2월달에 240일선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장기 평선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60일선을 지지를 받게 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0일선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연구원님 말씀처럼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60일선을 다시 한번 터치라는 자리가 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조정권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고가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제시하는 방법인 신고가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신고가 형성이 되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가 보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이 나오는 자리인데 그 조정이 지금은 누가 보다는 명확하게 60일선에서 정직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60일선을 지지 라인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800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붙이게 된다면은 조정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60일선이 있는 16,500원에서 17,000원 요 구간 사이 요 구간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참 예쁘게 우상향하는 YG1의 움직임이 보여지는데요. 목표 가격, 손절 가격 눈여겨보시고요. 잘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 괜찮은 의견 주시네요.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이 종목이요. 셀바이오텍을 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에요. 이 유산균을 생산하는 국내 1등, 1위 기업인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연평균 한 40% 가까운 성장세를 이뤄나가는 고성장 산업으로 꼽힙니다. 올해는 그 중국 균주 등록이 그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서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왜 그 바이오주들 작년 뭐 한 중반쯤부터 계속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아요. 12% 넘는 상승. 오늘 51,500원입니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셀바이오텍은 두 분 어떤 의견이세요? 주가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최영하 연구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셀바이오텍 이 하고 있는 사업 굉장히 좋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저도 애용하면서 먹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아토피가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완전히 뭐 다 나았다가 아니라 제가 아토피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 것도 사실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아, 정말요? 이게 도움이 되나 봐요? 예. 왜냐하면 면역력 증진에도 확실히 도움을 주고요. 여기 하고 있는 이 유산균이 어떤 당류를 2차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사람의 면역력 증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여기 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계에 따르면 홍삼이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강보조식품 중에 한 50%가 차지가 네.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러한 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특별히 기업의 이미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적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이긴 하나 이제 사드 이슈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이 조금 부진해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락하면서 너무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 종목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평소보다 거래량이 거의 한 2~3배 이상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60만 주가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 윗꼬리에 또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단기 고점에 조금 물리지 않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이제 신영증권에서 1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조금 몰린 것 같은데, 굳이 이럴 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다 보면,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PER로도 한 20배 정도이고요. 저렴하긴 하나 단기 고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뭐 일단 뭐 자제를 한데 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가격 설정을 좀 해주신다면 어디까지는 볼까요? 일단 올해 목표가로는 6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네. 내다보시는 가격대, 셀바이오텍 저희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도 마저 드릴게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쪽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 반등?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속된 표현을 한번 제가 좀 쓰자면은 전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조금은 너무나 많이 해먹었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2012년도 이 종목의 주가가 5,000원대에서 73,000원까지 갔다라면 한 14배 정도 갔거든요. 그랬었네요. 네. 한 4년 동안 14배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 이런 그 14배 정도 급등한 종목을 다시 한번 또 급등으로 이끌까? 라는 걸 보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세력이다, 내가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 수 있는 종목이 젠백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젠백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최장암 백신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잡사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5배 정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거 젠백스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이 부각이 돼서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면은 앞에 우리가 다뤄봤었던 YG1이라는 종목처럼 계속해서 우상향이 진행이 돼야 정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어떤 모멘텀은 그래서 실적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주가 급등했었던 부분들을 볼 때 아무튼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저평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요 종목을 저평가 부분에서 보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73,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아마 17,000원, 15,000원까지만 하락을 했다라면은, 주가 고점대에서 한 80%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주가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주가 지역을 보더라도 그렇게 저평가라는 부분들을 말씀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리포트에 나올 때 저평가, PER, PS, PBR 이런 거 낮은 부분에 저평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저평가에 관한 부분들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 변동성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도 어찌 보면 신고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YGN과 조금 어떤 판단이 좀 다른 부분들, 그리고 평가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단기 변동성을 좀 보시면서 일단은 횡보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관망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5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 변동성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48,500원, 최근에 고점 부분인 48,5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영호 연구원님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소비자가 많이 들어가요. 제 친구도 지금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천 한번 해줘보세요. 안 먹고 있다면 추천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추후에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면서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이오텍 마지막 종목으로 점검 드리고요. 한국투자증권 아니온스탁 최영호 연구원,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